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 나오는데 의대증이라고 그래가 왕실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이유는 아버지 왕을 만나려면 옷을 갖춰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니까 옷만 보면 막 불을 떨어요. 불켜버리고 옷 준비하고 4시도 죽여버리고 영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뭐 한없이 맨날 못마땅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 집어던지고. 근데 이 손자는 또 되게 이뻐하고요. 가장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화성건설이죠. 그것도 보면 지금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신용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여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요. 그런 걸로 배려를 한 정조의 또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조선의 왕 영조는 제1년 제일 길고요. 52년 가장 장수한 왕이에요. 83세까지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tan평, 경제적으로는 세제개혁에 해당하는 준역법을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 편찬 사업을 통해서 조선후기 문화중흥을 이끌었지만 항상 영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뭐죠?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영조가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고요. 요즘은 한 60 넘어야 우리 늦둥이쯤 되죠, 그죠? 요때 그 당시에는 정말 늦둥이. 엄청 이뻐요. 처음에는 책도 만들어주고 막 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성격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이 영조는 되게 빈틈없고 치밀한데 사도세자는 놀기 좋아하고 너무 막 요즘으로 치면 뭐 해라 그러면 잘 안 하고. 그리고 채영도 영화 사도에서는 영조 역을 맡은 송강호 배우가 뚱뚱하고 사도세자 역을 맡은 유아인 배우가 조금 마른 체형이에요. 거꾸로예요. 초상화 보면 영조 되게 마른 체형이고요. 사도세자 되게 뚱뚱합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하면 우리 지금 또 아버지가 타던 승용차를 아들에게 물려주죠. 영조가 타던 가마를 사도세자에게 물려주는 날 안 들어갑니다. 뚱뚱해가지고. 영조가 엄청 화냅니다. 이거 봐라, 네가 몸 관리도 안 하니까 이것도 못 들어가지 않냐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는 15세 되던 해 대리 청자회가 미리 왕수업을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더 갈등이 폭발해요. 영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뭐 한없이 맨날 못마땅한 거야. 바보 같은 거 막 집어던지고 이거는 이거밖에 못해? 이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버지만 보면 막 그래서 정신병 생기는 거야.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 나오는데 의대증이라고 그래가 왕실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이유는 아버지 왕을 만나려면 옷을 갖춰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니까 옷만 보면 막 불을 떨어요. 불켜버리고 옷 준비하고 4시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사도세자가 100여 명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기를 멈출 사람 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1762년 디주에 가두어 죽이는 참변.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임오화변 이렇게 불러요. 또 우리 근대사 임오년 어떤 사건이 있다? 5 플러스 120을 하면 1882년 임오군란. 그렇죠? 그리고 임오군란에서 또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은 임오월드컵.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손자는 또 되게 이뻐하고요. 사실은 요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해경홍 씨. 해경홍 씨도 아마도 역사를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소현세자의 빈, 강빈이라고 하는데, 강빈은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그 아들들도 왕이 못 되고 하니 시아버지 인조한테 상당히 항의를 해요. 문안 인사도 안 하고 뭐 머리 풀어 헤치고 하수연하고. 그러다가 인조의 수라에 독이 든 전복이 발견되고 이게 강빈이 사주했다는 제명으로 사약을 받습니다. 인조는 며느리에게도 사약을 내린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해경홍 씨도 그걸 다 반면교사로 삼았겠죠? 그래서 해경홍 씨는 오히려 남편이 정신병이 있었는 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처분이 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영조, 우리 어진 며느리다 하면서 영조도 해경홍을 상당히 좀 예뻐하고 그런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또 손자는 가르쳐보니까 되게 똘똘해요. 실제 정조는 드라마에서도 뭐 이산, 영린, 가장 최근에 했던 오성의 붉은 끝동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특히 오성의 붉은 끝동은 바로 항상 정조 옆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누군지? 의빈성씨라 해서 정조의 후궁이에요. 예전에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의빈성씨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기억하세요? 한지민 배우가 의빈성씨로 나갔습니다. 왜 자꾸 의빈성씨가 나오나? 의빈성씨는 아까 승은후궁 기억하세요? 고개를 들라, 이제 나를 모셔라. 근데 그때 2번이나 정조의 입궁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 정조의 입궁 요구를 2번이나 거절. 그래서 드라마의 소재가 항상 의빈성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빈성씨가
정조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고 실제 아들까지 나왔고 이 아들이 요절만 하지 않았으면 정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제목이 옷소매 붉은 굿동으로 나온 거는 궁녀들이 입는 옷은 요게 옷 끝에 붉은 단을 대요. 그래서 궁녀를 일명 홍수라고 부릅니다. 붉을 홍, 소매수. 붉은 소매를 한 여인, 홍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작진들이 이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다 두 글자잖아요. 이산, 영린, 홍수로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재난영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고민 끝에 제목을 옷소매 붉은 굿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조는 세종처럼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신의 통공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소상인 보호 정책도 펼쳤고 가장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화성건설이죠. 화성건설은 공사 기간이 원래 5년 예정했던 게 2년 3개월 정도로 앞당겨져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발한 것도 있고 돌로 쌓던 방식에서 벽돌로 쌓았던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가했고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참여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맛을 알면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이 화성은 유네스코 지금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공사 보고서가 완벽히 남아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한 점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 세계유산 되려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보면 지금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실명 다 기록되어 있어요. 최몽술, 안도리 이름들도 좀 특이하죠. 유돌세 이게 서민적인 이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좀 순했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순하잖아요. 김순놈이 순한 놈 이런 뜻이고요. 강아지도 있고 신돌이, 박순돌 되게 딱 봐도 정막제, 딱 봐도 서민들 이름.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공사실명제는 경력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화성공사에 참여했다. 그럼 다른 공사 같은 거 할 때 바로 이제 그냥 오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배려를 한 정조의 또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화성건설과 더불어 자주 화성행차에 나서는데 특히 어머니 해경호 홍씨의 회갑이 되는 해 가장 대규모 행차를 단행을 했고 그때 하이라이트 장면을 이렇게 8폭의 연풍 그림으로 남깁니다. 한강에 배다리를 건설하는 장면, 서장대수 군사훈련, 그리고 어머니 해경호 씨의 회갑잔치원까지 8폭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누가 그랬을까요? 김홍도와 그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김홍도는 흔히 풍소과거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궁정하원으로 정조시대 이런 중요한 기록 행사 그림을 그린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다비드라는 화가, 나폴레옹 전문 화가가 있어요. 그런 인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홍도다.